부드러운 아침바람이 김서연 의사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였다. 유명대학병원의 로고가 선명한 웅장한 건물이 몇 년 동안 그녀의 무대였다. 외과 과장으로서 서연은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력뿐만 아니라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리더십까지 인정받는, 존경받는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최근 그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남편 박지훈과의 결혼 생활이었다. 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침 6시 15분. 그녀는 이미 오늘의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정은 평소처럼 내부 회의, 의료 사례 토론, 그리고 몇 건의 큰 수술로 꽉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잠시 사적인 생활로 향했다. 지훈과 제대로 마주 앉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녀는 세어보려 했지만 답을 찾을수록 마음만 무거워졌다. 그녀의 남편 지훈은 성공한 IT 기업의 매니저였다. 7년 전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했으며 항상 서로를 위한 시간을 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바쁜 일상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어젯밤 서연은 병원에서 돌아와 대화를 시작하려 했다. 지호는 서재에서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직 안 잤어요? 서연이 의사가운을 벗으며 물었다. 응. 오늘까지 끝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정말 골치 아프네. 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걱정돼요.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건성으로 알았어. 걱정 마 라고만 답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실망감을 억누르려 했다. 지훈이 자신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차가운 태도는 최근 들어 점점 잦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지훈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두었다. 다음날 바쁜 와중에도 점심 잊지 말고 챙겨 먹어요. 오늘 수술이 있어서 저녁 8시쯤 끝날 것 같아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짧게 잉채 뿐이었다. 그 답장은 서연을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다. 예전에는 지훈이 항상 따뜻하게 메시지에 답장을 했고 종종 이모티콘이나 다정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답장은 형식적인 것처럼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 지훈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회의는 그들이 맡은 대형 클라이언트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훈은 팀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었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는 방금 들어온 서연의 메시지가 있었다. 지훈은 메시지를 쓱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휴대폰에서 다른 앱을 열었다. 그곳에는 유나라는 여성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지훈 씨, 오늘 밤에 보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요. 지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유나는 몇 달 전 한 회사 행사에서 만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는 그녀는 지훈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서연에게서 얻기 힘들었던 것, 바로 온전한 관심을 주었다. 지훈은 답장을 입력했다. 오늘 밤은 안 될 것 같아. 아마 내일 낮에 시간을 내볼게. 유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알겠어요. 내일 낮에 연락 기다릴게요. 지훈은 서서히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죄책감을 떨쳐내려 했으며 휴대폰을 닫았다. 한편으로는 서연이 훌륭한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똑똑하며 애정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병원에서의 바쁜 서연의 삶이 그들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를 만들었고 유나는 그녀의 따뜻함과 관심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서연은 병원 수술실로 들어가며 마음속에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었다. 외과 의사로서 그녀는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의료팀과 함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위급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피로감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그날의 첫 수술을 준비했다. 의사로서 그녀는 항상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최근 자주 느끼는 공허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에 동료 의사 중 한 명인 이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 과장님,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우리 일정이 원래 쉽지 않잖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때로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짐이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연에게 결혼은 신성한 것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과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침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훈의 노트북은 책상 위에서 여전히 켜져 있었고 끝나지 않은 업무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고 노트북을 껐다. 사랑해요, 지훈 씨. 서연이 조용히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서연은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신혼초를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점점 멀어지는 기억처럼 느껴졌다. 침대에 누운 서연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저 바깥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은 지훈의 태도 변화에 대한 생각에 그림자를 떨쳐내려 했으며 병원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그 생각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서연은 병원에 일찍 도착했다. 첫 수술을 막 끝냈을 때 한 간호사가 봉투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서연 과장님, 이거 맡겨진 편지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았다. 직장에서 편지를 받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즉시 안에 있는 사진들에 고정되었다. 사진들은 지훈이 한 젊은 여성과 카페에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사진 속 지훈의 미소는 달랐다. 최근 그녀에게 보여주던 미소가 아니었다. 그 여성은 지훈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고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 손길에 화답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누가 이 사진을 보냈을까? 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과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녀는 봉투를 서둘러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 사진들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외면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감정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지훈과의 여러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 심지어 대화할 때 눈을 피하던 방식까지.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지훈과 이야기하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없었다. 보통 그가 늦게 귀가할 경우 그녀에게 알려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메시지나 전화가 없었다. 서연은 지훈을 기다렸다. 거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내 밤 11시경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한 얼굴로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지훈은 아직 깨어있는 서연을 보고 놀란 듯했다. 갑자기 클라이언트랑 미팅이 생겨서 미안, 연락할 틈이 없었어. 그가 대답했다. 자정 가까이까지 미팅을 해요? 서연이 날카롭게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남편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지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으로 더욱 굳어졌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훈과 사진 속의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지훈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녀가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한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김서연 과장님, 상담이 필요한 새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꽤 위급합니다.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진료 기록을 마친 후 상담실로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밝은 아우라를 풍기는 젊은 여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성은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을 내뿜었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제 이름은 최윤아입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소개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서연은 서류에 환자의 이름을 기록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다. 유나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여성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연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어제 받은 사진 속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충격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유나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유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서연은 이제 그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유나는 그동안 지훈의 삶에 공허함을 채워주던 사람이었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환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사진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분노, 실망, 상처 등 모든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당장 지훈과 마주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것은 또한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아내로서 소홀했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그날 밤 지훈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야기되어야 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남편이 막 신발을 벗었을 때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놀란 듯했다.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서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유나 씨에 대해 알아요. 지훈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무슨 말이야? 부인할 생각 말아요. 사진 다 봤으니까. 서연이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의 손에 지훈은 막 붙잡힌 죄인처럼 보였다. 서연의 시선 아래 평소 조용한 저녁 식사 장소였던 식당은 이제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했지만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할지라도 설명해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통제력이 있었다. 언제부터야? 지훈 씨,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좋은 아내가 아니었냐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완벽한 아내였어. 문제는 나한테 있었어. 그럼 왜 그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난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서연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지훈의 말은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나를 탓하는 거냐고요? 지훈 씨, 나도 피곤했지만
항상 당신을 지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찾았어.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어떤 대답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 여자 누구예요? 서연이 마침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지만 상처로 가득했다. 그 여자, 당신이 결혼한 거 알아요? 내 존재에 대해 알았냐고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어. 우리 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고 말했어. 서연은 주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날 약한 사람으로 만들었군요. 얼마나 됐어요? 지훈 씨.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서연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끊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3달. 3달. 서연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거짓말로 가득 찬 3달. 그녀가 여전히 관계를 지키려 애쓰던 3달 동안 지우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그럼 3달 동안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괜찮은지 물을 때마다 당신은 사실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나왔다. 난 당신이 야근하는 동안에도 밤에 차를 준비해줬는데 알고 보니 당신은 그 여자와 바빴던 거군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지훈 씨? 내가 오늘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지훈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야? 그녀가 내 병원에 왔어. 내 환자였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상상해봐요. 당신이 우리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한 여자가 내가 치료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을지. 난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 지우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서연은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알아요, 지훈 씨. 난 항상 우리를 믿었어. 우리가 바쁘고 많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어. 당신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결혼 내가 끝낼 거예요. 그녀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업적인 태도와 개인적인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 유나가 추가 검사를 위해 왔을 때 서연은 그녀를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대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역겨움을 느꼈다. 유나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람을 피우기로 선택한 것은 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녀의 결혼 파괴의 상징이었다. 검사가 끝난 후 유나는 서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시네요. 덕분에 한결 나아졌어요. 서연은 옅은 미소로만 화답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유나가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정이었다. 지훈 씨, 우리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날 배신한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지훈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든 식어버린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마지막 대화 후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각자의 시간을 갖자는 서연의 결정은 지훈을 절망에 빠뜨렸다.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뿐만 아니라 유나에 대해서도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그는 조만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지훈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려 했었다.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마침내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주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고통을 포함해서 그날 아침 식사 때 서연은 지훈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은 그저 맞은편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마시지도 않을 차를 적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단 한마디라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먼저 출근할게요. 서연이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집 밖으로 나섰다.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는 남편을 남겨둔 채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라디오를 틀어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평소 마음을 안정시켜주던 음악 소리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잘못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자책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서연은 추가 검사를 위해 유나와 다시 마주쳤다. 유나는 이전처럼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이제 서연에게 그 미소는 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유나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검사가 끝날 무렵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최유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유나는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은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이 박지훈 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나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었다. 마치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저 박지훈 씨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훈 씨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대답은 서연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지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듣는 것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유나 씨, 당신이 한 행동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줬으면 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지훈 씨와 사랑에 빠졌을 뿐이에요. 서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사랑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변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서연은 유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진료실로 향하며 거의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진료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지훈과 마주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을 파괴해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오늘 유나 씨 만났어요. 지훈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서슴없이 말했다. 지훈은 놀란 듯했다. 그 여자가 병원에 무슨 일로? 내 환자였으니까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확신시켜줬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지훈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드러났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연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지훈 씨. 당신이 그 여자한테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냐고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내가 길을 잃었었어. 길을 잃었다고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은 날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내 집에서, 우리 침대에서 위안을 찾는 대신 그 여자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더 이상 당신이 날 더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가 결정했어요. 우리 헤어져요. 이혼 소송을 시작할 거예요.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내가 변할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훈 씨.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 신뢰를 무너뜨렸고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날 이후 서연과 지훈의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서연은 일찍 귀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가 시간을 모두 사용했고 지훈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혼란과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들의 결혼이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서연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누구도 숨을 수 없게 만들 계획을. 서연은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그녀의 삶을 망친 여자에게 합당한 교훈을 주지 않고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추운 아침, 서연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병원 진료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작거나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인함을 느꼈다. 그날 그녀는 유나와 직접 가식 없이 솔직하게 마주하기로 계획했다. 유나가 정기검진을 위해 왔을 때 서연은 차분한 태도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었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유나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앉으세요. 그녀가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유나는 당황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2번 말하게 하지 말아요. 서연이 단호하지만 여전히 통제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이 말을 잘 들어요. 당신의 변명이나 지훈 씨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그가 결혼한 것을 알면서도 이 관계에 발을 들였다는 거예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열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게 둘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틀렸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책상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커다란 갈색 봉투였다. 그녀는 유나 바로 앞 책상 위에 그것을 놓았다. 이게 모든 증거예요. 서연이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모아놨어요.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봉투를 쳐다보았다. 의사 선생님, 제발. 이걸 경찰이나 지훈 씨 회사에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거예요. 우리 가족, 동료들, 심지어 당신 친구들까지. 2사람이 수치심 속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어요.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소리 없이 울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가족들 앞에서 지훈과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그날 그녀는 양가 가족들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지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그는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서연의 노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따뜻하고 즐거웠다. 하지만 디저트가 나올 무렵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주목해 주시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훈은 즉시 긴장했다. 이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은 저희 결혼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실 지훈 씨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얼굴이 붉어진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훈 씨는 몇 달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서연을 진정시키려 했다. 서연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예요. 서연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그가 어떻게 우리 결혼을 파괴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연은 유나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훈과 유나의 사진, 그들의 메시지 캡처 화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 씨,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서연이 마침내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당신은 그것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저는 떠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우길 바라요. 그날 밤 서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결정이 큰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훈에게 자신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느꼈다. 한편 지훈은 의자에 앉아 수치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 유나 역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서연은 그녀가 수치심의 일부를 받도록 확실히 했다. 그리고 서연은 이것이 그녀의 고통을 지워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레스토랑에서의 혼란스러운 밤 이후 서연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녀는 모든 결과를 지훈에게 남겨두고 떠났다. 그들이 함께 지었던 집은 이제 씁쓸한 추억만 남았다. 서연은 떠나서 새로운 거처를 찾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소란스러운 삶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다.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공간이 필요했다. 한편 지훈은 레스토랑 사건 이후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가족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연이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훈은 서연과 다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며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만남 중 하나에서 서연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마음, 모든 시간, 모든 신뢰를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짓밟았어요.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후회의 말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점차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일에 몰두하고 책을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채웠다. 때때로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상처받는 것보다 외로움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 버틸 수 있게 해준 것 중 하나는 병원 동료들의 지지였다. 이전에는 단지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항상 친절하고 현명한 태도를 보였던 선배 외과 의사 한태준이었다. 태준은 서연에게 일어난 변화를 종종 지켜보았다. 그는 한때 미소와 활기로 가득했던 그 여성이 이제는 더 진지해지고 때로는 우울해 보이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주간 회의를 마쳤을 때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김 과장님, 잠시 시간 괜찮아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가 말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태준은 열게 미소 지었다. 그냥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요. 알다시피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달라 보여서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냥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저는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태준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 무렵 지우는 마침내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뿐만 아니라 유나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잘못이었다. 그는 이 결혼이 거짓과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이기심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서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야겠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내 행동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길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너를 잃었어. 그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렸어. 그날 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지훈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 편지는 그녀에게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녀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몇 달 후 서연과 지훈의 이혼 절차는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그날 서연은 법정에서 지훈과 마주섰다. 그를 다시 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미움이 아닌 연민을 느꼈다. 그들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을 때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별말 없이 서로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원 건물을 걸어 나올 때 공기는 이전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벗겨진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건물 앞에는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새로운 시작에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있었다. 다 끝났어요?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드디어. 태준은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그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행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서연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그녀는 열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법원 건물을 나섰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배신 뒤에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았다. 태주는 평소처럼 참을성 있게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힘들었죠. 서연이 다가오자 그가 말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다. 기분이 어때요? 태준이 서연을 위해 사온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홀가분해요. 서연이 열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아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했어요, 서연 씨.
누구나 당신처럼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이건 당신에게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법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들은 잎이 지기 시작한 큰 나무 아래에 나무 벤치에 앉았다. 예전에는 결혼이 모든 고난의 행복한 결말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공허한 시선으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행복은 한쪽만 노력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태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감정을 쏟아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한때 지훈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를 위해 제 자신을 포함한 많은 것을 희생했죠. 하지만 결국 이미 금이 간 것을 지키려 애쓰는 것은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에요. 서연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고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마워요, 태준 씨.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선배님은 항상 해야 할 말을 아는 것 같아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저는 제가 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이혼 후 몇 달 동안 서연은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태준의 도움으로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병원에서의 일에도 더 집중했다. 그녀의 경력은 빛을 발했고 국제학회에서 연사로 초청받는 기회도 얻었다. 바쁜 일상은 그녀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는 방법이 되었다. 그 와중에도 서연과 태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병원에서든 밖에서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 사이에 공식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둘 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서연은 작은 농담을 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태주는 작게 웃었다. 맞아요. 항상 바쁘시죠. 그들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가 겪었던 경험부터 의사로서 수년간 겪었던 어려움까지 서연은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고 서연은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태준이 말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어요. 당신의 힘, 당신의 지성,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존경해 왔어요.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태준의 모든 말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태준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태준 씨, 서연이 마침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배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언제까지고 기다릴게요, 서연 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이후 서연은 마음속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지훈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한편 지훈의 삶은 계속해서 추락했다. 그는 직장에서의 집중력을 잃었고 실적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결국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내도 직장도 잃은 지훈의 삶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실수였다. 절망 속에서 지훈은 이 삶이 선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공허함. 반면에 서연은 다시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짓눌리지 않았다. 태준과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성공적으로 삶을 재건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은 대형 의료학회 무대 앞에 서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전문가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우아한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청중석에서 태주는 그녀를 자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이 학회 건물을 걸어 나올 때 서연은 자신의 삶이 마침내 온전해졌다고 느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든 건 당신 자신이에요, 서연 씨. 저는 그저 곁에서 응원했을 뿐이에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